안녕하십니까. 교육전담 간호사 김유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다룰 주제는요. 수술 전후 환자의 간호보조 완벽 가이드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만큼 놓치기 쉬운 안전수칙과 기본 간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와 안전한 이송 수칙을 숙지하여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수술 후 환자의 병실 수용 준비와 기본 간호 보조를 정확히 수행합니다. 셋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핵심 활동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교육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트 1, 수술 전 간호보조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자가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우리가 병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정확한 환자 확인과 안전한 이송 수칙입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홍길동 환자분 맞으신가요? 가 아니라 반드시 개방형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환자에게 직접 이름을 대답하게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2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과 함께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팔찌와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대답을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는 환자의 인식 팔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직접 대조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술실로 내려가기 직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수술 전 속옷과 양말을 모두 탈의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병원에서 지정된 환의가 올바르게 입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손톱 또는 발톱의 매니큐어나 네일 아트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 중 전기 소작기와 같은 사용을 할 때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틀니, 렌즈, 반지, 귀걸이, 피어싱 등 모든 장신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긴 환자는 수술에 방해되지 않게 양갈래로 묶어서 단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병실을 출발하기 전 환자 인식 팔찌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이송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잘 점검하셨다면 이후에는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기구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침대, 스트레처 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동 전후로 항상 바퀴의 고정바 잠금 장치가 밟혀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가 침대로 이동하기 전후에는 양쪽 사이드 레일을 항상 올리시고 고정을 해야지 낙상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역시 탑승 전후에 바퀴 옆에 있는 레버를 확실히 당겨서 고정해 주시고 환자가 앉기 전에는 반드시 발판을 올려서 발이 바닥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 수술 후 간호 보조. 환자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병실 수용 준비와 합병증 예방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병실에 도착하면 이지 슬라이드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침대와 침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밀착해야 하시고 밀착 시의 주의사항은 소변줄과 수액줄 같은 이런 라인의 침대 사이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백을 환자 허리 높이보다 올릴 때에는
소변의 방광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반드시 클램핑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침대와 침대가 붙어졌다면 먼저 수행 라인을 이동할 침대 쪽으로 넘기시고, 그리고 이지 슬라이드를 환자 밑으로 넣으실 때 사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처럼 어깨와 엉덩이를 받치고 환자를 돌아 눕히면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동료들과 함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다 같이 환자를 이동 침대로 이동하신 후에 반드시 사이드 레일을 그 즉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고정한 후에 잠가두었던 소변줄은 다시 열어주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이동을 마친 후에는 수액줄이나 다른 배액관들이 몸 밑에 깔려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잘 정리하여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침상 주변 정리 팁입니다. 환이나 패드는 구김없이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구겨진 부위에 장시간 피부가 눌리면 발진이나 욕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패드 교체 시기는 4시간에 한 번이며 2시간마다 라운딩 시에 패드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외에도 환자가 밑으로 출혈 느낌이 있다면 콜베를 누르도록 간호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패드를 교체하시다가 많은 양의 출혈이 패드에 묻어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간호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변백은 끝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침대 사이드 레일에 잘 걸어서 고정해 주시고, 이때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꼬인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로 급격히 줄거나 소변백에 모여있는 소변이 붉은색 혈뇨나 뿌연 염증성 혈뇨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취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시 적용한 마취 종류에 따라 수술 후 자세도 달라집니다. 화면에 정리된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한 환자는 폐 합병증, 무기폐나 폐렴 등 이러한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자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다녀와서는 심호흡과 기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하반신만 마취한 척추 마취 환자는 다릅니다. 뇌 척수액 유출로 인한 극심한 두통을 막기 위해 병동을 도착한 후 약 8시간 동안은 베개도 베지 않고 평평하게 똑바로 누워있는 앙하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마취 모두 공통적으로 수술 직후엔 마취 기운 때문에 매우 어지러울 수 있어 낙상 고위험 상태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중 낙상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사진에서 낙상 예방 활동이 필요한 5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들 다들 찾으셨나요? 우선 환자 옆에 콜벨이 바로 가까이 두지 않아서 좀 멀리 놓아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환자 옆에 사이드 레일이 내려가져 있었죠. 침대는 고정장치가 눌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슬리퍼는 발에 딱 맞는 신발이 아닌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슬리퍼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물기가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총 5가지의 낙상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 활동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있을 때는 늘 사이드 레일을 올리고 침대 바퀴는 고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환자가 침대에서 첫 보행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화장실에 가려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빼고 처음 화장실을 가려고 보행을 할 때 침상 밖으로 처음 나올 때는
기리성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첫 보행 시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호출벨은 늘 환자 손이 닿는 곳에 두어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주세요. 다음 수술 후 주의사항은 피부 손상, 욕창 예방입니다. 욕창이란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 괴사로 생기는 피부나 하부 조직의 국소적인 손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장기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아 욕창의 발생률이 많지는 않지만 여성 전문 병원 특성상 산모 패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댈 때에는 피부가 접히지 않게 양쪽으로 쫙 펴주시고 패드에 젖은 느낌이 들면 즉시 교체하여 피부 발진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단한 배액관이나 유치근육관 튜브 등이 환자의 등이나 다리 밑에 장시간 깔려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눌림성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체위 변경 시에 관이 깔리지 않았는지 밖으로 빼내서 잘 확인해 주시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부정맥 혈전증, DVT 예방 간호입니다. 수술 후 통증으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다리 깊은 정맥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DVT 펌프를 올바르게 적용하거나 항혈전 압박 스타킹을 착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장치를 적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다리에 발적이나 과도한 눌림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환자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침상 내 발목 운동과 빠른 조기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수술 전후 환자 간호 보조 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동에 돌아온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손길이자 가장 오래 기억하는 따뜻함이 바로 선생님들의 세심한 간호 보조 활동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실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메시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필수 교육 설문지 참여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